한 이틀 전이죠, 지금. 내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박수현 의원님. 예. 보수 결집이 상당히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당연한 일이지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 보수 결집이 안 된 이전의 상황이 우스운 거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예상되었던 일이고요. 아까 이제 최병목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은 당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투표이고요. 그런데 아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세하는 내용에 경제를 망칠 이재명을 찍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마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비전 투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KDI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5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애당초 1.8%였는데 절반인 0.8%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년도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예요. 이런 일이 없었죠. 이렇게 현재의 경제를 망쳐놓은 윤석열 정권이고 한동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경제를 망친 윤석열, 경제를 망친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재명이 경제를 망칠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저런 내용들.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기도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에 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서 시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리 선거지만 그리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뻔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망칠 사람이란 프레임을 씌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저렇게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것은 예상되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결집의 내용이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저렇게 합친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까지 합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가 바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측면들을 바라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문제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희 TV조선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만났었죠. 전통적 보수에 호소하는 김문수 후보를 우회 지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방문에 화답해서 우회적으로 김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평가입니다. 최 의원님,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여론조사도 쭉 보여드렸고 뭐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도 가히 뭐 동의하는 평가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쨌든 뭐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세 가지 조건을 걸긴 걸었잖아요. 그럼에도 명시적인 답을 못 받았음에도 자기가 결단해서 손을 잡고 지금 강북 유세에 와 있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까지 지금 판세가 좀 확실히 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초에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 명시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사실상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받았습니까?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탈당을 했고요. 예. 그것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요. 그다음에 이 당에 친윤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친윤의 개념이 있는 거지 탈당하고 나간 사람을 따라 나간다면 친윤이죠, 여전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걸 친윤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무슨 공세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고 자, 뭐 보수 결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번 선거는요,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저는 더 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경제를 망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단점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한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뭐 대법원에서 사실 유죄가 확정된 것이에요. 형량만 지금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아마 그 형량이 글쎄 저희들의 예상대로 일반적인 중립적인 그 법조인들의 예상대로 하면 아예 이번 대선에 출마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출마를 강행하면서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비롯해서 이 사법부 압박 이런 건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유권자가 자 이번 대선에 뭐 경제를 망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러면 그 대안을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 민주당 편, 뭐 국민의힘 편 갈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판단은 유권자가 할 것이다. 근데 가장 큰 기준은 국민의힘 후보 부분을 가리고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